이 남자분의 문제점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은 여자한테 폭언,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 가족 그리고 여자분의 친구들까지, 와이프의 친구들까지 모두에게 폭언을 합니다. 소리 지르고. 그리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제가 태어나서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심각해요. 한번 했던 얘기 하잖아요. 너가 거짓말했잖아. 이 얘기를 한번 말이 터지면 기본 4시간 5시간이에요. 이 여자분이 듣다가 잠들어도 잠들고 나서 1시간 더 해요. 그 정도로 이 여자분한테 너 거짓말했잖아, 네가 잘못이야, 너가 문제야,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이 무한 반복. 그리고 또 하나, 장인 어른, 여자분의 아버지, 여자분의 어머니, 장인 장모에게 정말 심한 폭언을 합니다. 딸을 그따위로 키웠냐, 다시 잘 키워서 돌려보내라,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요. 그것도 늦은 시간 새벽에. 이 여자분한테는 부모, 느그 엄마, 느그 아빠 하면서 욕하는 건 기본이고, 직접적으로 이 여자분의 부모님에게 새벽 늦은 시간에 딸 똑바로 교육시켜서 다시 보내라고 그런 식의 문자를 합니다. 근데 또 장인 장모 그분들은 이 남자분이 김씨거든요. 김서방 미안하네 이렇게 하세요. 충격적이죠. 근데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거, 이 남자분이 여자분을 때려요. 이 남자분이라 안 할게요. 이 남자가 여자를 머리하고 뺨을 한 수십 차례 때립니다. 그게 거의 이제 습관이 되고 있어요. 저는 안 때리는 줄 알았는데, 때리지는 않는 줄 알았는데 때려. 나 놀랬어. 그래가지고 되게 심하게 때리더라고. 근데 이 남자가 특이하게도 본인이 이렇게 때리는 것도 이 여자 탓이래요. 이 여자가 나를 미치게 만든다, 때리게 만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남자가 암에 걸려가지고 암 보험금으로 1억 2천인가 1억 몇천만 원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1억을 이 여자분하고 상의도 없이 내 목숨값이니까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면서 모바일 게임에다가 1억을 써요. 나 태어나서 처음 봤어. 모바일 게임에다가 1억 쓴 사람. 여러분, 1억 진짜, 저 유튜브 제가 9년 동안 하면서 아직도 1억도 못 모았어요. 유튜브 9년 동안 하면서. 진짜 큰 돈이에요. 1억이 요즘에는 집값이 워낙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1억 그 별거 아니고 큰 돈 같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1억 진짜 큰 돈이에요. 잘 모이지도 않고 저도 아직도 못 모아봤어요. 근데 이 남자는 자기 보험금 탄 거 1억 몇천만 원 중에서 1억을 모바일 게임에다가 써버렸어. 충격이야. 너무 충격이에요. 물론 게임에다가 현질할 수도 있어요. 근데 1억은 너무 아까워. 정말 한 3만원? 5만원? 그냥 3만 5만원 현질해보고 이거 더 못 쓰겠다, 써봤자 너무 돈 아깝다, 보통 그러다 말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근데 이 남자는 어떻게 모바일 게임에다가 1억을 써? 집이라도 잘 살면 몰라, 하는 일이라도 돈 많이 벌면 몰라. 집도 좁은 집에서 그 방송하는 것도 그렇게 돈도 많이 못 벌 텐데 차라리 집이라도 넓히던가, 아니면 그 와이프가 맨날 병간호하고 많이 고생하는데 좀 와이프 뭐라도 사주던가, 맛있는 거라도 사 먹던가, 생활비에다 쓰던가. 이 남자는 여자는 애도 없어요. 그냥 1억 통장에 넣어놓고 그냥 매달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 통장에 넣어놓으면은 1억에 대한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 그렇게만 해도 살 수 있겠다. 무슨 그런 상품 같은 거 가입해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 5천 넘었다면서요? 지수 5천 넘었다며. 주식에 넣어놨으면 1억이 얼마 되는 거야. 미래를 위해서 그런 투자를 했다면은 얼마나 또 그게 또 여유가 생기겠어. 저는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1억이라는 돈을 모바일 게임에다가 썼다? 이 남자처럼? 아무리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분을 되게 심하게 폭행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폭력만으로도 행실 부부를 좀 넘었다 생각해요. 이 폭력만으로도. 여러분들 리뷰 들으면서 투표 한 번씩 해주세요. 리와인드랑 행실 누가 더 최악인지 지금 투표하고 있는데, 여러분 리와인드가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제일 최악이야. 때리기까지 해. 이 여자분 부모를 욕하는 건 기본이고 때리기까지 하고, 이 여자하고 관련된 친구들, 지인들 싹 다 무시하고, 더군다나 지 목숨값이라고 하면서 모바일 게임에다가 1억을 태워. 그리고 본인이 반성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 정도로 압도적이네. 여러분, 이게 이효성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 없다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때리는 건 말이 안 돼. 더군다나 나를 병간호해주고 잘 때마다 내 발 마사지부터 해가지고 마사지 해줘가지고 재워주고,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유튜브 틱톡마저도 도와주는 이런 배우자를 자기가 답답하다고, 거짓말한다고 때리는 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 남자 주변에 유일하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이 남자가 돈을 잘 벌기를 하나요? 집안이 좋기를 하나요? 키가 크기를 하나요? 얼굴이 잘생기기를 하나요? 머리숱이 많기를
하나요? 이 남자 잘난 게 하나 없어요. 대단할 게 하나 없어요.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똑바로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다가 이 남자는 암까지 걸려가지고 건강도 안 좋아요. 근데도 이 여자분이 착해서 이 남자분을 좋아해주고 이 남자분한테 헌신적으로 잘해주는데도 계속 이 남자는 이 여자를 가스라이팅하면서 학대를 합니다. 너는 더 완벽해야 된다고. 나는 완벽할 필요 없는데 너는 완벽해야 된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학대를 해요. 말이 안 통하면 때리고. 이효선 교수님이 엄청 강하게 주의를 줬어요. 지금 이 여자분은 되게 위험한 지금 상태라고. 남자분이 흐름이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여자 탓을 하고 여자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묻다가 여자분을 때리고, 이 흐름 구조 자체가 정말 이 여자분한테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여자분을 때리면은 바로 고소하라고, 바로 신고하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더라고요. 진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신고해서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돼요. 다시는 손찌검 못하게. 근데 이 여자분이 너무 안타깝게도 살짝 부족해요. 나쁘게 말하면 살짝 모자라도 해야 되나? 계속 가스라이팅을 오랫동안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일 뻔했으니까 화낼만 했고,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때릴만 했어.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 잘못을 찾고 반성하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이 여자분이 이 여자분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남자랑 몇 년을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살면은 그럴만도 하겠다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왜냐면 이 남자가 한번 잔소리 시작하면은 기본 대여섯 시간을 해.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거야. 심신미약처럼. 끝도 없이 잔소리하니까. 남자가 여자분이 저러기 때문에 더 이렇게 여자분한테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아요. 누울 자리 보고 뻗는다고. 이 여자분이 맞아주고 욕 먹어주고 부모 욕을 해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남자분의 그런 심한 학대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솔직히 이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작정하고 피 터지게 싸우면은 진짜 야차룰로 뜨잖아요. 여자분이 이길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이 여자분이 당해주니까 더 막 이렇게 여자분한테 심하게 하는 건데, 여자분이 진짜 눈 돌아가지고 제대로 야차룰로 이 남자분하고 맞짱 뜨면은 내가 봤을 때 여자분이 이긴다 봐. 충분히. 왜냐면 이 남자 맨날 누워만 있지. 누워만 있고 막 이상한 틱톡이나 찍고 그러고 있지. 딱히 운동하는 것도 없고 체구가 크지도 않고 여자분하고 체구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은 살림하죠, 청소하죠, 빨래하죠. 계속 움직이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이 남자분보다 훨씬 체력적으로도 근력적으로도 좋을 거예요. 진짜 야차루로 한번 맞짱 떴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렇게 여자분이 다 도와주고 간병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이 와이프가 거짓말한다고 때리고 그딴 게 어딨어. 진짜 이 남자분이, 저는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남자가 너무 여자를 다 만만하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암에 걸린 것까지도 여자 탓을 한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모든 나의 불행과 나의 그런 짜증나는 일들이 전부 다 이 여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암에 걸리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까지도 전부 다 여자한테 풀고. 저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스캠 보면서 여자분의 부모님이 이 방송을 봤다면은 난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여자분 이 남자로부터 탈출시킬 것 같아요. 여자분이 막 안 된다 싫다 하더라도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여자가 이 남자랑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자분이 행복할 방법이 없어요. 이 남자랑 살 때는 5년도 더 된 얘기를 계속 지금 맨날 하고 있거든요. 5년도 더 된 훨씬 오래된 얘기를 다 니 때문에 그렇다고. 네가 원인 제공했고 네가 거짓말 하지 않았냐, 네가 계속 우기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끝도 없이 똑같은 얘기 계속하다가 이 여자분이 그만 좀 하라고,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이 남자분이 그 감정이 격앙되면은 여자를 때리고. 저는 여자분 많이 안타까워요. 뭐 어떤 분들은 여자분이 답답하다, 지팔직권이다, 바보같이 산다, 그렇게도 보겠지만은 저는 보면서 좀 부족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여자분 같이 이런 성격 그런 거라면 좀 여자분을 거기에 맞춰서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면은 당신이 조금 너무 착하고 그러니까 이 착한 거에 맞춰서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학대할 게 아니라. 그리고 여자분이 그 친구랑 얘기하거나 그런 거 보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미용실 가서 미용실 원장님하고 얘기하거나 친구랑 얘기할 때 보면은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 남자가 여자분을 되게 바보로 만들어. 끝도 없이 잔소리하고 끝도 없이 똑같은 얘기 하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보는데, 여자분 보는데 막 뭉클하더라고. 저는 이제 일단은 나는 솔로도 그렇고 제가 리뷰하는 프로그램들은 이 출연자들이 만약에 내 동생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거든요. 뭔가 가슴이 답답해, 짜증나고 이 여자는 왜 저럴까,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내 동생이 이따위 남자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산다면은
막 갑자기 막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냥 이 남자랑 살다 보니까 여자분이 이렇게 많이 모자라게 비춰지게끔 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분의 친구들도 보면은 되게 착해요. 오늘 이 남자랑 여자랑 그리고 이 여자분의 친구분이랑 셋이서 여자분의 친구분은 중재를 하고 둘이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진짜 이 여자분의 친구분이 되게 차분하고 착하더라고. 옳은 얘기,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근데 이 남자는 네가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네 친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서 계속 친구 탓하고 얘 좀 그냥 나가라 그러고 친구한테도 막말하고 이간질한다 그러고. 저는 정말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진짜 정서적으로 지능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은 여기 남자가 훨씬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심리극 하는데 심리극에서 뭐 안 나오더라? 분명히 이 남자의 가정 환경, 여자분의 가정 환경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심리극 할 때. 근데 이번 18기는 심리극 같은 거 안 하더라고. 희한했어. 심리극 원래 하는데.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 여자분이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 그런 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안 나오더라고, 아쉽게도. 유전적인 것도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남자는 아마 자기 엄마랑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와이프한테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여기 이혼할지 안 할지 변호사 만나려고 해야 되고 그러는데 너 지금 잠이 와? 미쳤어? 막 이러면서 이 여자분한테 막 뭐라 했잖아요. 딱 그 모습이 이 남자의 엄마가 이 남자한테 똑같이 그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여기서 그 이효선 교수님이 이 남자분한테 상담하는 그 방식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은 원래 이효선 교수님이 호통도 치고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남자분이 하는 말을 차분하게 다 듣고 나서 이효선 교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효선 교수님은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이 남자분의 이미 그 먼저 온 자료들을 보고 이 사람은 내가 먼저 말을 해봤자 듣질 않겠구나. 근데 이 남자가 먼저 말을 하는 거를 내가 다 들어주고 나면은 그나마 내 얘기를 듣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남자가 하는 말부터 먼저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자의 성격 자체가 상당히 욱하는 성격에다가 좀 본인밖에 모르고 남의 말은 잘 못 듣고 지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춤 상담을 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서정훈 씨가 여기 남자한테 네가 상처받은 건 알겠다, 상처받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뭘 바라는 거냐고 서정훈 씨가 다투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이 남자가 지독하니까. 근데 이 남자가 대안도 없어요.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나한테 우긴다. 끝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여자분이 그 서정훈 씨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여자분이 이제 계속 또 남자한테 사과하거든요. 병실에서 아파하는 거 내가 다 몰랐으니까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어요. 근데 여기 또 우는 거 보고 이 남자가 울지 말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 출연자들 다 있고 그 부부들 다 있고 서정훈 씨 있는 데서 여자분하고 단둘이 있을 때 뭐라 하는 것처럼 똑같이 또 뭐라 합니다. 창피한 걸 모르는 거죠. 여자분이 울면은 사람들이 편들기 때문에 울지 말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 남자분 편을 들어요? 객관적으로 이 남자 편을 드는 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 남자가 보험금 탄 걸로 1억을 써버리고 이 여자분 뭐 답답하고 짜증나게 한다고 때리고 폭행하고 그리고 이 여자분 부모까지도 욕을 하고 그런 인간을 어떻게 편을 듭니까? 이 여자분이 울지 않더라도 이 남자분 편드는 것 자체가 비정상인 거예요. 인간이라면은 편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제가 상당히 놀랬던 게 여자분이 본인이 가출한 게 아니었어요. 이 남자가 쫓아낸 거였어요. 이 남자가 수술 잘 마치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힘들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랬는데 이 여자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이 밥 먹자 해가지고 밥 좀 먹어야 된다 해서 밥 먹다가 이제 맥주 한두 잔 한 거죠. 맥주 한두 잔 한 걸로 어떻게 남편이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너는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냐 하면서 하니까 화를 내니까 여자분이 술을 안 먹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물론 짜증날 수 있는데 할 수는 있잖아. 왜냐면 이 남자가 하도 지랄을 하니까 이 여자분을 완전 그냥 못살게 구니까 이 여자분이 겁을 먹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짓말 같은 걸 한 건데 이 남자는 여자분이 거짓말했다고 계속 집요하게 왜 거짓말했어? 네가 거짓말한 게 문제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했으니까 계속 그걸로 싸우다가 대구집으로 내려가라. 너 짐 싸가지고 대구집 내려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쫓아버려요. 그러면서 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고 울지 말라고. 네가 거짓말한 게 먼저고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옆에 친구 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죽을 뻔했다는
비슷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남자가 여자분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여자분이 쫓아냈잖아요. 근데 쫓아내놓고 병원에 이제 이 남자를 간호하러 못 오잖아. 이 여자를 쫓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혼자 병원에 있는 게 서글퍼가지고 운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이게 눈물이 입에 들어가면은 이게 뭐 수술한 부위가 염증이 터져가지고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를 죽일 뻔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해서. 과대망상도 나 이런 과대망상 처음 봤네. 이혼수녀 캠프 정말 별의별 부부들 많이 봐왔는데 이런 과대망상 난 또 처음 봐. 아무튼 계속 이 남자가 여자분한테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이 여자분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 여자분이 남자한테 이제 화를 내요. 그때는 언제까지 말할 거냐고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여자분도. 근데 그렇게 얘기를 또 언제까지 말할 거냐고 얘기하니까 남자분이 뭐라 하냐면은 네가 미안하면 너그 엄마 아빠가 너 데려간 거 말 안 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욕하고 화를 내요. 여기서 표현도 여러분들 아무리 부부가 싸우더라도 너그 엄마 아빠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 쓰는 표현도 워딩도 저질스러워. 너그 엄마 아빠가 뭡니까? 너그 엄마 아빠. 절대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네 엄마, 네 아빠 그런 거 자체 쓰면 안 되는데 이 남자는 그냥 자기가 화가 나면 기본적으로 그냥 튀어나오는 게 너그 엄마 아빠야. 너그 엄마 아빠. 그러면서 왜 네 엄마 편드냐면서 소리 막 질러요. 근데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 여자분이 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자기 부모님한테 막 얘기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서 잘 살고 싶었는데 이 남자가 여자분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여자가 거짓말했다고 계속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우긴다고 이 여자분 부모님한테 막 문자로 폭언을 하고 문자로 딸 좀 똑바로 교육시켜서 보내라고 그런 식으로 문자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딴 식으로 우리 부모한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부모는 항상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잖아. 당연히 내 부모 편을 안 들 수가 없지. 이런 남자와 같이 사는데. 여자분이 인터뷰에서 제작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분 어머니한테 그렇게밖에 못 키워서 보냈냐, 데려가라, 이 메시지 때문에 대못이 바뀌었을 거라고 하면서 여자분이 막 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저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만약에 내 자식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내 자식의 배우자가 나한테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그렇게밖에 못 키워서 보냈냐, 다시 데려가라, 어떻게 이딴 말을 하지? 이런 개 같은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정말 이 여자분이 무슨 이혼수녀 캠프에 흔히들 나오는 외도, 도박, 빚을 졌다거나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항상 이 남자한테 간병하고 하다가 이 남자가 수술 끝나고 이제 수술도 잘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자기 친구들하고 밥 먹다가 맥주 몇 잔 한 거야. 고주망태 될 정도로 막 술을 처마신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갖고 5년 넘게 괴롭히면서 이 여자분 부모님한테까지도 자식을 그렇게밖에 못 키워서 보냈냐, 데려가라. 이게 무슨 이런 개 같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딴 문자를 보내놓고도 전혀 미안한 게 없어요. 이 남자가 정말 비열하고 비겁한 게 뭐냐면, 나는 그냥 뉘앙스로만 말만 그렇게 한 거였지 진짜 장모가 와이프를 데려가서 되게 서운했다고 하면서 인터뷰했는데, 이 남자는 본인이 말을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어떤 말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내 딸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어른이 우리한테 그따위를 하는데 당연히 딸을 데려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 남자는 나는 말만 그렇게 한 거지, 뉘앙스만 그렇게 한 거지 진짜 데려갈 줄 몰랐는데, 딸을, 이 여자 자기 와이프를 진짜로 데려가가지고 또 서운했다고 얘기하더라고. 답이 없어요. 여기 이 여자분의 어머니가 김서방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남자가 여자분 어머니한테 했던 문자는 다시 제대로 사람답게 가르쳐서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합니다. 제대로 사람답게 가르쳐서 보내주세요. 이거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답게 가르쳐서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맥주 한두 잔 한 거보다 이 남자가 여자 때리고 그리고 지 목숨값이라고 하면서 모바일 게임에다가 1억이나 쓰고, 그게 더 사람답지 않아요? 이 여자분은 남자 간병하다가 수술 끝나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밥 먹다가 맥주 몇 잔 한 거고, 이 남자가 한 짓거리는 지 와이프가 우긴다고 때리고 모바일 게임에다가 1억이나 쳐쓰고, 뭐가 더 사람답지 않은지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알겠다.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남자가 훨씬 사람답지 않다고 얘기하겠어. 그리고 여기서 사람답게 가르쳐서 보내주세요라고 한 것도 웃기잖아요. 가르쳐서 다시 보내라 이거야. 근데 그렇게 말을 했다가 다시 장모한테 또 문자를 보내요. 미안한데 당장 데려가세요. 정 그렇게 지가 싫으면 이 여자분을 장모한테 데려다 주던가, 뭐 오라가라야, 뭐 아픈 게 벼슬이야? 뭐 아픈 게 벼슬인 것처럼 그냥 아주 그냥 난리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는 미안할 게 없다, 우리 엄마한테 이혼한다 말하고 장모한테 보낸 거니까 할 말이 없다고, 난 할 말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남자는 자기가 이제 화가 나니까 지 엄마한테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 여자분 부모한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전혀 미안할 게 없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쨌든
어찌됐든 간에 과거에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이 여자분의 간병을 받으면서 이 여자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남자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혼했으면 몰라. 그렇게 해서 남남이 됐으면은 그래 뭐 남남이 됐으니까 미안할 게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 여자가 남자한테 맞아주기까지 하고 심지어 이 여자가 이 남자가 1억 넘게 쓰든 그런 거 다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잖아. 이 남자가 잘 때마다 잠에 들 때마다 계속 발 마사지 해주고 마사지 해주면서 재우고 이런 여자가 어딨어. 진짜 착한 거야. 근데도 이 남자는 전혀 미안할 게 없대요. 그냥 무조건 네가 먼저 거짓말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가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한테 미안해 해야 된대. 계속 그런 논리예요. 여자분이 미안하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끝도 없이 이 남자는 지가 완전히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이 여자분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와이프한테는 이 여자분이 5년 전에 잘못한 걸로 그렇게 달다볶으면서 본인 잘못은 얼버무린다고 이 부부는 그냥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오죽하면 서정우 씨도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이 여자분한테 이 남자가 계속 집요하게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이 남자랑 살려고 그러냐. 이 사람 진짜 너무 최악인데. 근데 이 여자분은 그냥 좋대요. 남자가 좋대. 기가 막혀 하더라고 서정우 씨가. 그리고 이게 이 여자분의 어머니한테만 그렇게 문자한 게 아니라 이 여자분의 아버지한테도 또 그렇게 문자를 해요. 보통 남자는 여자분의 아빠, 여자분의 아버지 같은 남자다 보니까 서로 문자하거나 연락하는 게 어렵기 마련이거든요. 장모보다도 훨씬 더.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분의 아버지한테도 따님 데려가세요. 어떻게 키우셨길래 내가 암 수술 받고 병원에 있는데 술자리 모임을 가냐. 사람답게 가르쳐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했어요. 제가 이 여자분 아버지였잖아요. 이 남자 가만 안 냅두지. 아무리 지 엄마한테 이혼한다 말하고 그 이 여자분 어른들한테 그렇게 문자했다 하더라도 이 여자분의 어머니한테도 사람답게 가르쳐서 보내라고 하고 똑같이 이 여자분의 아버지한테도 사람답게 가르쳐서 보내라고 하고 진짜 사람답지 않은 거는 이 남자예요. 그따위로 이 여자분의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사람 같지 않은 거야.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이 여자분을 내쫓은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이 여자분하고 이 여자분의 부모님 모두 상처를 되게 크게 받으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싸울 때마다 이 남자가 이 여자분의 처갓집에 대해서 폭언을 합니다. 그리고 폭언 문자도 제가 다 자세하게 보지 못했는데 어마무시하게 되게 많이 보냈어요. 폭언 문자도. 이혼수녀 캠프 이번에 리와인드 부부 여러분들 이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문자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굳이 저 하나는 안 봤어요. 왜냐면 그걸 보면 저도 같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이 못났어. 그냥 못난 사람이야. 못난 사람. 이런 사람은 엮이기도 싫어요. 말도 섞기 싫어. 살면서 아예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부류의 인간인 거죠. 집요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말을 해봤자 말귀도 못 알아듣고 피하는 게 상책인데 정말 이 여자분이 운이 없게도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정말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자기네들이 틱톡에서 이숙캠 주작 부부라고 하던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작일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부가 틱톡이랑 유튜브 한다 해가지고 아 그냥 홍보하려고 나왔나 보다. 주작인가 보다.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 그리고 이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그리고 이 남자가 여자한테 폭언하고 문자 보낸 내용들 그리고 이 남자가 여자 부모님한테 문자 보낸 내용들 이건 주작일 수가 없어. 누가 때리는 걸 주작을 해. 누가 자기 배우자를 폭행한 거를 누가 주작해요. 그것도 이혼수녀 캠프처럼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에 주작일 수가 없어요. 다오님께서 남자가 주작이라고 또 가스라이팅 하나 보다.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 영상이니까. 제 생각에도 그래요. 이 남자 성향상 이혼수녀 캠프에서 나오는 게 자기 와이프보다도 내가 욕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거 그냥 주작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빠져나가려고 할 수도 있지. 이 남자 성향상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서장훈 씨가 이 남자한테 당신은 이 여자 아니면은 지금 5년 넘게 당신의 그 꼬장을 들어줄 사람 전혀 없다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여자가 당신 꼬장 들어줄 수 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당신이 이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정확해요. 그 어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다 이렇게 해놔도 이 남자랑 결혼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 남자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속 막 따지고 괴롭히고 꼬장 부리고 이런 것들 그거를 이제 감수하고 결혼 생활 해줄 여자가 지금 이 여자분 말고는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남자는 못 알아들어요. 듣질 않아요. 서장훈 씨가 너무 기가 막혀서 괴기 영화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서장훈 씨가 되게 서장훈 씨도 격앙돼가지고 화도 많이 내고 그러시더라고. 이 남자에 대해서 특히 얘기할 때 고집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개논리 있잖아요. 그런 개논리로 막 얘기하니까 서정훈 씨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 말하는 게 어처구니 없으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그리고 이 여자분의 친구 앞에서도 이 남자가 계속 이 여자분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이 남자분은 기본 예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정말 비록 단둘이 있을 때 뭐 욕하고 싸우더라도 제 3자 뭐 친구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내 배우자를 욕하고 싸우고 화내고 무시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제일 하면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근데 이
이 남자는 그런 개념조차 없다 보니까 계속 옆에 친구가 있는데도 엄청 이 여자분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진태현 씨가 정말 진지하게 무섭게 쳐다보면서 친구 앞에서 그렇게 와이프 욕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친구가 말한 게 영상에 안 나왔다. 친구가 말한 게 영상에 안 나왔는데 내가 욕한 거는 그 친구, 이 여자분의 친구가 말한 것 때문에 욕한 거다.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해도 계속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불리하면 딴소리하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끝이 안 나, 끝이. 서장훈 씨마저도 계속 이 남자가 인정 안 하고 내가 느끼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맞는 거다, 그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무슨 전생의 왕이냐고, 무슨 저런 얘기 하냐고 하면서 서장훈 씨가 계속 이 남자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혼내듯이. 빌런들 특징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그런 거 상관없고 내가 기분 나쁘게 느꼈으면 네 잘못이야. 이거 진짜 뭔가 미성숙한 걸 넘어서 가지고 약간 좀 사회적 지능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계속 상대방은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잘못 생각한 거다,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었다, 오해 풀어라, 미안하다 얘기를 해도 계속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아닌데,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어도 내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너 왜 거짓말해, 이런 식이다 보니까 끝이 안 나, 끝이. 이호선 교수님이 남자한테 1억 날린 거 여자가 계속 뭐라 한 적 있냐고 물었을 때 쭈뼛거리다가 줍잔 거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지가 뭘 잘했다고 줍잖아요. 울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분리해서 줍잔 거죠. 이호선 교수님 얘기 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때린 거 그리고 1억 날린 거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여자한테 미안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지가 불리한 것 같아가지고 줍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정말 천만다행인 거는 이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하늘이 도왔어요. 만약에 아이가 있었다면은 분명히 이 남자는 아이한테도 분명히 그랬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없다는 거. 이 여자분의 친구분이 중재를 하려고 얘기를 하고 뭐 사실은 이 여자가 그런 생각이었다, 뭐 이런 의도였다, 이런 마음이었다 얘기를 해주는데 이 남자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끼어들지 말라고 해요. 그쪽은 끼지 말라고. 그리고 친구가 중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냐면은 네가 네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너의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이간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이 만약에 친구랑 뭔가를 하다가 늦었다, 몇 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이 여자분이 뭐 자기 친구랑 뭐 만나다가 살짝 늦거나 그러면은 이 남자는 절대로 이 여자분하고 관련된 친구를 만나지 않는데요. 손절한대요. 그냥 별것도 아닌 걸로 다 이제 피해망상, 과대망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를 이렇게 데려온 것도 2대1로 싸우자고 데리고 온 거라고 또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어떤 친구가 방송에 얼굴까지 다 나오는데 이런 부부한테 지인으로 나오겠어요. 어떤 친구가 그냥 진짜 이 여자분이 친한 친구니까 나온 거지, 이 남자는 일부러 둘이 편먹고 나를 몰아세우려고 그래서 나온 거네. 사고방식도 유치해. 사고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무슨 뭐 이호선 교수님이 좋게 얘기해가지고 이 남자는 뭐 소년이다, 그냥 뭐 잘 모르는 소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이가 지금 40 쳐먹고 무슨 소년이야. 생각하는 게 유치해. 아, 그 여자분 친구가 간호사예요, 여러분? 여자분 친구 간호사야?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이 여자분의 친구가 너무 내 친구인데 안타깝고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나온 거라 생각해요. 정말 심각한 거 아는데도, 그리고 내가 방송에 어떻게 비춰질지 예상이 됐는데도 그래도 내 친구가, 이 여자분이 정말 착한 친구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기꺼이 방송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이 남자분한테 폭언 듣고 이 남자분이 위협하고 피해만 받고 돌아갔죠. 뭐 피해만 받고. 그리고 제가 되게 충격받은 건 이 남자가 여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가 네 죽인다 했다고. 여러분 이거 주작일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가 네 죽인다는 것도 주작이겠어요? 보통 이 당사자 얘기가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얘기를 넘어서서 이 남자의 엄마 얘기도 나왔고 이 여자분의 부모 얘기도 나왔잖아요. 주작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 남자분이라면은 우리 엄마가 진짜로 그런 얘기 했다 하더라도 방송이니까 그런 얘기를 안 내보내려고 그런 말 안 하겠지. 그런 주작은 하겠지. 근데 이 남자분은, 이 남자분의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네 죽여버린다 했다고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방송이니까 일부러 주작으로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럼 미친 짓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주작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이 남자분의 어머니가 달팽이관이 터지면 죽는데요. 근데 이 여자분이 병원에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계속 울고 있었는데 이 남자분의 어머니가 이 남자분이 우는 거 보고 너가 계속 울면은 나도 슬퍼가지고 내가 울면 달팽이관이 터져서 죽는다, 스트레스 받아서 달팽이관이 터져서 죽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이 너 때문이니까 니 때문에
때문에 우리 엄마 죽일 뻔했다면서 살인미수라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나 이 남자나 똑같아. 이 남자의 어머니도 과대망상이고 이 남자도 똑같이 이 남자의 어머니처럼 망상이 심하고. 이거 망상도 아니고 뭐라 해야 돼 이거. 저는 위기탈출 넘버부터 해가지고 저도 뭐 다양한 사건 사고 영상 뭐 사고 사례 이런 것들 되게 재밌게 보고 관심 있게 보고 막 그러거든요. 달팽이가 터져서 죽었다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고 눈물이 입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것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서 죽었다면 팔자지 뭐. 뭘 해도 죽을 사람 아니야? 그렇게 죽기도 어려워. 그렇게 이 남자가 여자분한테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이김밥, 오이가 있는 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먹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다, 살인미수다. 그리고 눈물, 내가 수술하고 나서 수술 부위가 이렇게 아물지 않았는데 눈물이 입에 들어가면은 수술 부위가 터져가지고 죽는다. 근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울었기 때문에 살인미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팽이관, 이 남자분의 어머니가 이 남자분이 계속 울고 있으니까 네가 계속 울면은 내가 힘들어서 달팽이관이 터져가지고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우리 엄마까지도 죽일 뻔했다. 살인미수가 벌써 3개야 3개. 이 남자분 논리대로 하면은. 근데 저는 이런 얘기가 되게 창피하잖아요. 웃기잖아요. 개그 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화를 내면서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진짜 세상은 넓다. 우리나라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너무 신기해. 대한민국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데 야 진짜 너무 조그만 나라에서 인구수도 얼마 되지도 1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요. 그리고 나하고 대화하고 싶으면은 옆에 친구 끄집어내라, 얘 끄집어내라고 하면서 이 여자분의 친구한테 얘라고 해요. 바로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얘 끄집어내래. 제가 이 여자분 친구였으면은 얘라고 했냐 너? 하면서 진짜 박살냈을 텐데. 제가 이 여자분 친구였으면은 어떻게 카메라도 있고 다 있는 데서, 그리고 나랑 그 뭐 친하고 그런 내 친구도 아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얘 끄집어내? 여러분 이 두 분은 동갑이에요. 동갑. 이 둘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다 동갑인데 얘가 뭐야 얘가. 못 배워먹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부동반 모임이나 친구네 집에 뭐 집들이 갔거나 그랬는데 만약에 내 친한 친구의 배우자가 나한테 야 얘 끄집어내 이런 얘기 들었다 쳐봐. 남자든 여자든 그거 그냥 안 넘어가. 얘가 뭐야. 나이 40 넘게 처먹고. 그리고 친구한테도 다시는 이 사람 안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감정적으로 정말 욱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자기 배우자한테 야야 거리는 거는 되게 무식한 짓입니다. 야가 뭐야. 다른 사람 있는 데서. 단둘이 있을 때도 내 배우자한테 야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은 건데 이 남자는 뭔가 그런 개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예 없다시피 하니까 계속 그 친구 있는 데서도 이 여자분한테 쌍욕하고 야야 거리고 되게 막 한심하더라고. 오이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편식이잖아요. 알러지 검사도 안 해보고 그냥 먹으면 이상하다는 걸로 알러지 둔갑시키다니. 저 남자야말로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제작진이 자막으로도 자막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가 알러지 검사도 안 했대요. 그냥 오이를 안 먹는 거야. 오이가 싫은 거야. 알러지 검사도 안 했대. 근데 자기 와이프가 시청자가 후원한 걸로 오이김밥을 샀는데 이 오이김밥도 같이 먹었으면 해가지고 오이김밥 먹자고 한 걸로 이 남자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서 이 여자분의 머리와 뺨을 10회 이상 때렸어요. 그게 처음 이제 여자분한테 폭력을 쓴 겁니다. 오이김밥 먹이려고 했다고. 지가 안 먹으면 되잖아. 나 안 먹을 거야. 먹이지 마. 그만해. 안 먹어. 이러면 되는 건데 이 여자분이 먹으라고 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이 여자분의 머리와 이 여자분의 뺨을 10회 이상 때린 거야.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진태현 씨도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로 아내가 엄마를 죽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 하냐면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는 안 좋은 거 다 갖췄어요. 바람 피는 거 빼고 다 해. 마마보이죠. 와이프 때리죠. 폭언 폭력 쓰죠. 나쁜 거 다 해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대. 엄마를 죽일 뻔했다고 생각한대. 10살이야? 내 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근데 이 남자는 40 넘게 처먹고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가 계속 우니까 속상해가지고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달팽이관 터져서 죽는다. 그 말을 또 믿는 이 남자분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당당하게 진태현 씨한테 얘기하더라고.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놔도 이 여자분을 뭔가 편들어주고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여자분의 친구도 이 여자분이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 변호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 남자가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네가 도대체 네 친구한테 뭐라 했길래 네 친구가 이러냐고 또 그렇게 자기가 또 망상에 빠져가지고 여자분한테 뭐라 합니다. 이 여자분은 계속 안 그랬다. 친구가 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지 나는 내 친구한테 뭐 얘기한 거 없다. 이간질한 적 없다. 얘기하는데도 이 남자는 계속 끝없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 네가 이간질한 거라고. 이런 게 이간질이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1시간 동안 47번 썼어요. 친구 있는 데서. 이 여자분한테 네가 거짓말했잖아 이거 있잖아요.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1시간 동안 47
대여섯 번을 써. 너무 집요하게 그러다 보니까 제작진도 지쳐가지고 개입을 해서 친구를 내보냅니다. 친구를 이제 떨어뜨려놔요. 제가 이혼수용 캠프를 꽤 오랫동안 봐왔는데 제작진이 이번처럼 자주 개입되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작가가 지금 너무 상황이 풀리긴커녕 악화만 되고 친구도 여기 있어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이 제작진이 데리고 나간 거에 대해서도 친구랑 2대1로 싸우는데 내가 이제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작가가 데리고 나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친구랑 이 여자는 편을 먹고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작가가 봤을 때 이건 너무 불리하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작가가 개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진짜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치한 생각이에요. 그런 유치한 생각. 이 남자의 사고방식이 특이한 게 이 남자가 여자분을 무시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언성만 높았을 뿐이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랑 대화하는 거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너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네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는 미안한 게 아니다, 이런 사고로 얘기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비정상적이고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특히 첫 번째, 너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받을까봐 내가 너를 무시하는 거다. 이거는 희대의 개소리이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밖에서 네가 잘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을까봐 엄마 아빠가 네한테 엄하게 하는 거야.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얘기하는 게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자분한테 동반자잖아요. 동반자. 자식이 아니라 동반자인 내 와이프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받을까봐 내가 일부러 너를 더 무시하는 거라고. 무슨 이런 개소리가 어딨어. 그리고 남자는 내가 화를 내면은 네가 기다려야 된대요. 내가 참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 제가 웬만하면 제가 라이브 이렇게 이런 사람 얘기할 때 여자분들 뭐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 라이브 보신 분들은 이런 사람을 주변에 구경도 못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이 남자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남자하고 분위기라도 비슷하다거나 이 남자의 뭔가 일치하는 비슷한 점이 하나라도 있다면은 걸르는 게 맞아요.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일치하는 뭔가 하나라도 일치하거나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괜히 시간 낭비 필요도 없고. 아내도 똑같이 얘기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거짓말 할까봐 내가 거짓말한 거라고. 근데 이 여자분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남자가 때려요.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이 남자가 이제 화가 나면은 이 여자분을 때리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이 김밥 사건 때 그때 때렸대요. 되게 뻔뻔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남자 스스로가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피해자는 기억한다고, 나는 그 때린 횟수는 기억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저는 만약에 제 딸이 혹은 제 여동생이 이혼소녀 캠프나 이런 부부 관찰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뭐 맞았대, 바로 출동이야. 진짜로. 그것도 이제 그 때린 남자가 웃으면서 가해자는 기억 안 나는데 피해자가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나는 때림 횟수 기억 안 나요. 저는 그 웃음이 눈물로 바뀌도록 바로 출동해가지고 박살을 낼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이 맞을 정도로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냥 이 여자분 편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맞을 정도로 잘못한 게 1도 없어. 오히려 이 남자야말로 이 여자분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이 여자분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그것도 오이김밥 사건. 그 본인이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 억지로 막 여자분이 입에다가 쑤셔 넣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자분이 이거 시청자가 시키니까 시청자가 이거 원하는 것 같으니까 같이 먹는 거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먹자 한 건데, 그냥 이 남자분은 너 나 주려고 했다면서 방송 끝나고 때렸겠죠? 열 몇 차례 뺨이랑 머리를 때렸대요. 여러분, 여기서 횟수도 10대 넘어가면은 이거 되게 심한 거야. 남자랑 여자랑 힘 차이가 달라. 한두 대도 아니고 열 몇 차례를 머리랑 뺨을 때린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여자분이 거짓말하고 인정 안 할 때마다, 우길 때마다 3-4차례 정도 폭행이 또 있었대요. 절대 이런 사람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혼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때리는 건 용서하면 안 된다고. 뭔가 귀책 사유들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폭력만큼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혼 변호사들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한번 때리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로도 벌써 3-4차례 때렸잖아요. 그리고 이혼수용 캠프 찍기 전에 한 달 전에도 또 때렸대요. 이 남자가 여자분 부모한테 사람답게 다시 가르쳐서 돌려보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 남자가 본인 스스로한테 해야 되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여자분이 이 남자의 엄마한테 인간답게 키워가지고 다시 보내라고, 어디 손찌검 하냐고
그리고 부부가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고 넉넉하지도 않는데 지 목숨값이라고 하면서 한심하게 1억을 모바일 게임에다가 쓰고 다시 사람답게 잘 교육시켜서 보내라고 오히려 여자분이 남자한테 해야 되는 얘기예요. 여자분들 물론 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 대다수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혹여나 남자친구나 혹은 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나한테 화가 나서 손찌검을 했다고 한다면은 여자분들 절대로 가만히 있고 무서워서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뭐 들고 휘두르세요. 손에 집히는 거 들고 진짜 그 남자가 트라우마 생길 때까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절대 그런 짓 못하도록 박살을 내야 돼요. 남자 머리끄댕이를 잡든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여자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남자가 계속 때리는 거예요. 특히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경우에는 여자분들 바로 남자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으면 신고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남자 부모님한테 당신 아들이 나를 때렸다. 인간이 아니다. 알려야 됩니다. 오히려 여자분이 맞고 나서 여자분 부모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여자분 부모님 슬프기만 하고 더 막 속상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남자 쪽 부모님한테 알리고 진짜 막 이혼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때리는 거에 있어서. 아무튼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손찌검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제작진이 여자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남자가 계속 여자분한테 뭐라 하는 것처럼 여자분도 남자분한테 때려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 이렇게 안 따졌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은 남자한테 뉘우치는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랬대요. 근데 이 여자분도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처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대우하도록 이 여자분도 그렇게 방치하는 것도 있어.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스스로를 아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여자분은 좀 너무 자기 자신한테 좀 챙겨주고 그렇게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가스라이팅을 너무 오랫동안 당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참 답답한 걸 넘어서서 안타까웠습니다. 여자분이. 박하선 씨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왜 이런 사람이랑 사냐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서 여자분을 위로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자분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남자는 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해요. 정말 이 남자야말로 여자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은 남자만 없으면 인생이 행복해져. 이 남자만 없으면은. 근데 너무 이 여자분이 남자분을 놓칠 못하고 좋아하니까 너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이 남자가 이 여자분을 때린 거에 대해서 폭력을 쓰는 거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가 막히게도 내가 괴물이 될 것 같다. 지금이야 몇 대 치는 정도지만 나중에 뒤지게 팰 것 같대요. 그러면 와이프도 힘들 거기 때문에 이대로라면은 이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얻어맞는 와이프가 나는 이제 갈수록 심해질 것 같은데 갈수록 심하게 와이프를 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와이프가 힘들 것 같으니까 이혼을 하는 게 맞대. 이 남자의 가치관 사상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정말 이혼해야 돼요. 답이 없어. 아내가 행복하려면은 나랑 안 살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남자가 전에도 와이프 쫓아낸 다음에 와이프한테 다시 와이프를 불러가지고 돌아온 거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아내가 행복하려면 나랑 안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쓸데없이 센 척하는 느낌? 와이프가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일부러 센 척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분이 때린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네가 나한테 맞아서 아프고 힘들면은 이혼해. 그것 때문에 힘들다면 이혼해버려. 당당하게 얘기를 해. 사과를 하는 게 맞잖아요. 이 남자가 맨날 여자분한테 맥주 몇 잔, 술 몇 잔 마신 걸로 5년 넘게 괴롭혀가지고 사과해라. 네가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솔직히 그거보다도 한 100배, 1000배 이상 잘못된 게 이 남자가 여자를 때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네가 그렇게 맞아서 아프고 힘들면 이혼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진짜 이런 사람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한 1년 넘게 살아봐야 돼. 본인이 얼마나 이상한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많은 일반인이 나오는 연애 프로나 리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봤던 사람들 중에 가장 뭔가 이 기괴하고 많이 모자라 보이고 정상으로 안 보이는 사람이 여기 리와인드 부부 남자거든요. 이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 하냐면 네가 완벽하게 바뀌어야 된대요. 나는 바뀔 이유가 없는데 너가 완벽하게 바뀌어야 된다. 지가 왕인 거예요. 여자분이 계속 잘해주고 맞춰주니까 지가 왕인 거야. 왕. 저는 결혼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부싸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배우자하고 잘 싸우고 잘 얘기하고 잘 푸는 거, 저는 그게 결혼 생활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리와인드 부부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한쪽이 뭐라 하고 때리기까지 하니까 맞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아무 소리 못하고 계속 자기 반성하고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자책하고, 이거는 부부관계도 아니고 노예관계 같아. 노예관계.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완전 갑과 을 관계 같은 느낌.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같은 느낌입니다. 노예 같은 느낌. 남자는 본인이 1억 날린 것보다 여자분이 거짓말하고 술자리 한 게 더 잘못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자분이 이제 술자리 가진 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다들 니 욕한다고 하면서 계속 또 여자분한테 뭐라 하더라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걸로 또 계속 침대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계속 뭐라
하니까 끝도 없이 뭐라 하니까 몇 시간을 계속 뭐라 하거든요. 이 여자분한테. 또 제작진이 들어와요. 제작진이 들어와서 이제 좀 주무시라고. 근데 제작진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작진 앞에서 이 남자가 누워가지고 계속 여자분한테 2시간 넘게 또 뭐라 합니다. 제작진이 있는 데서도. 그러니까 제작진도 포기하고 중간에 나가요. 나가니까 또 남자가 뭐라 하냐면은 제작진이 중재한 게 이간질이래요. 제작진이 이렇게 중재하는 것도 이간질이래. 149님께서 이호선 선생님이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제발 놓아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자가 살지. 안 그러면 너무 불쌍하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호선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왜 이호선 교수님은 이혼하는 얘기 안 했을까? 행실 부분은 이혼하라고 했는데 왜 이 부분은 이혼하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남자가 환자라는 거에 이호선 교수님이 좀 안쓰럽게 봤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환자라는 거, 암 환자라는 거. 그리고 이 남자가 암이 무슨 초기도 아니고 3.5기 거의 말기에 가까워서 발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호선 교수님이 차마 이혼하라는 얘기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주고 너무 심하게 혼내면은 이 남자가 암 환자다 보니까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봐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여자분한테 계속 뭐라 하는데 여자분이 듣다가 잠들었는데도 잠들고 나서도 1시간 넘게 뭐라고 하고 자는 거 보고 아 정말 이 남자 징하다. 암 환자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각하다. 병이 없다가도 생기겠어.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이런 성격의 이 남자처럼 옹졸하고 옛날 일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뭐라 하고 이따위로 살면은 없는 병도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남자처럼 살면은. 그 다음날 미용실 가서도 미용실까지 따라와서 여자분이 머리 하는데 미용실 원장한테도 또 그래요. 이 여자분 친구한테 뭐라 했던 것처럼 미용실 원장한테도 계속 이 여자 욕을 해. 이 남자는 계속 내 와이프가 얼마나 한심하고 거짓말쟁이에다가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맨날 우기기라는 여잔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길 바라나 봐. 그리고 이 남자가 이혼수용 캠프에 지원한 것도 내 배우자 싫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고 한심하고 내 말을 안 듣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려고 이렇게 신청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이 남자가 계속 욕먹고 더 약간 문제가 된다고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지금 와서 뭐 주작이다 뭐 주작 캠프다 그딴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생각대로 안 흘러가고 오히려 욕먹으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여자분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이 남자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여자가 아예 말을 못하게 막는 거래요. 자기 와이프가 이제 거짓말하니까 아예 말도 못하게 막는 거다. 원장님이 이런 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미용실 원장님이 남자가 없을 때 여자분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 지금 당하는 거 가스라이팅이라고. 여자는 이렇게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좋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도 조언을 해줘도 가스라이팅을 생각 안 한다 그러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다 생각하고 신랑이 좋대요. 주변에서 도와줘봤자 이 여자분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해를 안 해요. 귀 기울여 들은 다음에 내가 지금 내가 사는 게 되게 이상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 걸 뭔가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여자분은 계속 그냥 이 남자가 좋다 그러고 이 남자가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고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이 그 순환의 고리를 부셔버려야 되는데 계속 여기 익숙해져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오히려 5년 전에 그 사건이 계속 남편이 힘들어가지고 이걸로 나랑 싸우는데 이날의 사건이 잘 풀리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작자한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들은 여자분이 바보 같다 지팔직권이다 하지만은 사람이 부족한 게 죄가 아니라니까. 도와줘야지. 이렇게 악랄하고 학대받고 학대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이 사람이 바보 같으니까 학대받아도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봤습니다. 서정훈 씨가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이혼수용 캠프 기수 중에 이번 기수 특히 여기 리와인드 부부가 1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남자를 견딜 수 있는 여자를 이 남자가 운 좋게 만난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는 계속 오히려 본인이 고치겠다고 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되게 좀 중요하게 봤던 게 이 남자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인터뷰를 또 했는데 자기가 이혼 의사가 0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혼 의사 0이라고 한 이유가 여자 이미지가 천사 이미지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이혼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혼 의사가 0이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하게 되면 나만 욕먹으니까 일단은 이혼 의사 0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이 사람은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혼 수녀 캠프에 나온 거 자체도 사람들이 다수가 절대 다수가 내 편을 들으면서 여자가 문제다. 여자가 욕먹고 여자가 이미지가 나빠지면은 그러면 이혼 의사가 100%였을 텐데 지금 이렇게 가사조사하고 서장훈 씨하고 얘기 듣는 거 보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욕먹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혼하면 나만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이혼 의사가 0이래요. 치사하고 비열하기까지예요. 뭔가 추후에 여자분이 더 나쁜 이미지가 되면은 그때는 이혼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혼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혼 수녀 캠프 그 숙소 와서도 가사조사 이렇게 끝났잖아요.
숙소 와서도 이제 여자분이랑 같이 옆에 누워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하면은 네 이제 다 네 정체 뽀록 난다고. 나는 억울해서 잠이 안 온대요. 그러면서 거짓말 101번, 사과해라는 얘기 44번, 인정하라는 얘기 32번, 1시간 20분 동안 계속 이렇게 같은 얘기 합니다. 제작진도 웃긴 게 이걸 다 셌어. 극한 직업이야. 남자가 1시간 20분 동안 거짓말 101번 얘기하고 사과하란 말 44번 얘기하고 인정하라는 얘기를 32번 얘기해요.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주작일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남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주작해? 여러분들 아무리 돈을 준다 하더라도 계속 했던 얘기 또 하면서 거짓말 얘기 101번 얘기하고 100번 넘게 얘기하고 1시간 20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주작이 안 돼. 주작할 수가 없어 이거는. 여자가 계속 뭐 사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계속 사과하는데도 남자는 안 된다. 이미 버스는 지났다. 나는 네가 거짓말하는 거 싫다고 하면서 무한 반복이에요. 진짜 이거 엎어도 진작 엎었어야 되는데 여자분이 울기만 하고 계속 막 그거를 견디려고 하니까 여자분도 공황장애가 생긴 겁니다. 이거를 계속 견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은 암 걸린 이 남자보다도 여자분이 더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피가 말라가지고. 여러분 이호선 교수님이 이 남자를 상담할 때 이 남자한테 너는 여자를 막 5년 넘게 여러 번 다그치고 욕하고 화내고 하지만 여자는 너한테 2번 3번 다그치지 않는다. 심지어 1억을 날려도 탓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자가 남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놓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호선 교수님이 이 남자가 암 환자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게 얘기해 준 거라 생각해요. 저는 암 환자라서. 그래서 이 남자분이 울어요. 울면서 이호선 교수님한테 내가 때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크다. 여자가 웃는 게 마음 아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우는 것도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불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즙자는 거라 생각했어요. 전문가 얘기까지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잘못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불리해서 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호선 교수님은 너는 지금 그냥 소년 같은데 멋진 남자가 되면 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 남자분이 이렇게 이호선 교수님한테 상담받고 나서 바로 다음날 돼서 또 여자분한테 욕하고 싸워요. 소리 지르고. 여자분이 잠들었다고. 침대에 누워서 변호사 상담하러 가야 되는데 누워서 잠들었다고 또 소리 지르고 또 이렇게 욕하고 싸워. 그게 간단하게 금방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남자는 안 바뀌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호선 교수님이 이 여자분한테 얘기한 대로 남자가 만약에 여자분한테 폭력성을 보이거나 때린다면은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이호선 교수님이 여자분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게 가스라이팅인데 근데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돌려서 한 거라 생각해요. 이호선 교수님이. 보통은 가스라이팅을 교묘하게 원래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가 뭔가 얻을 게 있어가지고 교묘하게 그렇게 말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잖아요. 보통 가스라이팅이. 근데 이 남자는 정말로 이 여자가 다 잘못했고 거짓말했고 그렇게 확신해갖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호선 교수님이 남자한테 상담할 때보다 여자분한테 상담할 때 더 경각심 느끼게끔 단호하게 얘기를 한 거라 생각해요. 아마 이호선 교수님이 남자보다도 여자분한테 더 단호하게 얘기한 게 때리는 사람이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하고 여자분은 맞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호선 교수님이 더 경각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남자는 말해봤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게 뻔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여자분한테 더 강하게 얘기를 한 거죠. 둘이 이제 약속을 하고 싸웠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정했는데 이게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더 크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에 대해서는 변하는 게 어렵고 특히 제일 큰 문제는 이 남자가 출퇴근을 안 해요. 암에 걸린 것 때문에 집안에서 유튜브랑 틱톡 그런 걸 하잖아요. 여자분은 거의 붙어있단 말이죠. 그게 너무 치명적이에요. 바뀌기가 너무 힘들어. 환경 자체가 계속 붙어있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아무리 내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내 배우자가 변호사 상담하러 가기 전에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 저라면은 그냥 안 깨우고 자게 냅둘 것 같아요. 필요하면은 제작진이 부르지 않겠어요? 그거 갖고 이혼수용 캠프까지 나온 마당에 또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피곤했나 보다 힘들었나 보다 냅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는 너는 잠이 오냐고 하면서 계속 뭐라 하는데 한 번 얘기하면은 끝이 안 나요. 같은 얘기를 기본 한 2-3시간에 한 번 터지면. 남자 변호사 유명하신 그 남자 변호사분 있잖아요. 남자 변호사분이 이 남자하고 이제 법률 상담할 때 남자 변호사분이 이 남자한테 뭐라 하냐면은 여자분이 거짓말한 건 유책이 아니래요. 여자분이 거짓말한 거는 법적으로 평가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분이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이 남자가 여자분의 부모한테 한 짓 새벽 늦은 시간에 이 여자분의 부모에게 문자로 그렇게 폭언 나쁜 얘기들을 한 거 그게 오히려 기책수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이김밥 사건도 여자가 일부러 남자를 속인다거나 속여서 먹인다거나 아니면 강제로 먹이지 않는 이상은 그게
그게 살인미수로 될 수가 없대요. 근데 남자가 여자분을 오이김밥 그것 때문에 때렸잖아요. 그거는 귀책서예요. 폭행죄. 여자분이 이 남자가 그냥 폭행죄로 고소했으면 좋겠어. 공소시효 없나? 공소시효? 여러분 근데 갑자기 공소시효 생각해보니까 이 술 먹고 술자리에 있었던 거 거짓말한 거 그거 만약에 진짜 그게 거짓말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다면은 한 두세 달 정도면 넘어가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두세 달 지났으면은? 아 두세 달도 너무 긴가?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 배우자가 나 몰래 술 먹다가 술자리 하다가 걸렸어. 그럼 기분 나쁘더라도 그냥 한 일주일 지나면은 풀리는 거 아니야? 그 거짓말에 대한 공소시효? 근데 이 남자가 병원에 있을 때 여자가 술자리 가졌다고 그거를 5년 넘게 집요하게 막 여자분 때리기까지 하면서 그런 거는 이 남자가 정말 사람 같지 않은 행동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억 원. 이 남자는 이 모바일 게임에 쓴 돈 1억 원에 대해서 내 돈 아니냐. 내 보험금이고 내 돈이다. 여자가 1원 한 푼 안 보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분 말로는 여자분이 1원 한 푼 안 보탰어도 여자가 가사노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가사노동한 것도 이 1억 원에 대해서 결혼하고 나서 계속 돈을 부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여자분도 돈을 안 보탰어도 가사노동 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모든 재산 분할이 다 마찬가지예요. 전업주부이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내가 돈을 한 푼 안 벌었어도 법원은 이 남자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기까지 여자가 집에서 내조를 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전담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기여도가 있다. 저는 간혹 가다 보면은 여형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남자만 불리하다. 이혼하게 되면 여자만 유리하고 남자만 불리하다 하는데 저는 막상 제가 남자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도 결혼하고 나서 여자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전업주부인데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사업이나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을 잘 많이 벌었어. 여자분은 돈 한 푼 안 벌었다 치더라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집에서 여자가 내조를 잘하고 가사 노동에 대해서 헌신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남자가 밖에서 더 성공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가화만사성이라니까 괜히 있겠어요?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절대 그게 남자한테 불리하고 여자한테 유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1억 원에 대해서도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바일 게임에다 써버린 것도 남자 잘못이라고 기책서가 남자한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이 여자분이 변호사 통해서 남자한테 위자료 청구하는데 위자료 한 5천만 원 이상 청구했으면 좋겠어. 5천만 원 이상. 여러분 여기서 이혼 상담 그러니까 변호사분한테 상담까지 받고 나니까 이 남자가 단단히 현실적으로 아 내가 정말 불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보통은 정말 내가 이렇게 큰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름인데 이 남자는 아, 내가 불리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상담 받고 오자마자 와이프한테 또 난리를 쳐요. 마주보고 밥 먹기 싫다 그러고 여자분이 물어보고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기분 나쁜 거를 여자한테 화풀이 하는 거지. 변호사한테 현실적인 불리한 얘기 듣고 계속 여자분한테 그 변호사 상담하러 가기 직전에 여자분이 잠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또 꺼내. 여자분 잠든 걸로 또 뭐라 그러고 소리 지르고 사람이 되게 참 좀 찌질하고 옹졸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안타깝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이 사람은 좀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답이 없다. 모든 게 다 여자 탓하고 전혀 남자 탓지 못하고 얼마나 본인이 배우자 복이 있고 정말 큰 행운 여자분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거를 전혀 생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팔자대로 결국에는 혼자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자분도 버티는 한계가 있으니까. 여자분은 남자분에 비하면은 거의 문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굳이 찾는다면은 이 남자랑 이혼하지 않는 거. 그게 문제야. 이 남자한테 학대받고 폭력을 당하면서도 이혼하지 않고 참고 본인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자기 병간호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때릴 생각을 해? 자기 아프고 암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리면 먹는 것도 다 조심해서 먹고 해야 되거든요.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간호해주는 사람이. 근데 자기를 이렇게 간호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때려? 진짜 사람이라면은 이따위로 살면 안 돼요. 이 남자야말로 못 배우고 장가 갔어. 이 남자야말로. 이 남자는 사람 수업, 인간 수업을 들어야 돼. 인간 수업. 인간이 되게. 이 와이프한테 신부 수업 듣고 와야 된다. 그딴 소리 할 게 아니라 이 남자야말로 인간이 되게 인간 수업을 듣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결혼해버려가지고 애꿎은 남의 집 귀한 딸만 지옥 속에 살게 만들고 인간이 돼야지.